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장관님, 네. 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부 가족들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장관님,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하면은 저는 미래를 참 좋은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미래지향적인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급감이죠. 여기에 따른 지역 공동화가 또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요인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대학 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대격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학력 인구 중심의 교육 서비스에 집중하던 과거의 관습에서 가감하게 저는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장관님,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쭉 이제 그 지적됐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의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고등교육의 그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뭐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라든가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규제 완화를 해왔고요. 그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 왔습니다. 예. 또 대기업이나 전문 대기업 등 그 대학 현장에서 그 요구한 사항들도 계속 규제를 지금 제거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정부 주도로 이렇게 규제 개혁을 하는 것에는 또 한계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뭐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등교육법을 좀 전면 개정해서 규제를 법적으로 좀 그 근원적으로 드러내야 될 그런 시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대학에서 35년 동안 교수 총장을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학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규제는 저는 교육부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장관이 대학 위에 군림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이것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고등교육법의 제 5조 1항을 보면은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맡는다. 이건 너무 포괄적이죠. 예, 그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은 뭐 저도 그 학자 시절에 계속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조항은 좀 이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바도 있고요. 또 교육부로 와서도 계속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그 이 포괄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라는 것이 예컨대 뭐 기업에 대한 그 뭐 예컨대 산자부의 장관의 포괄적 지도 감독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그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 권한도 이제는 그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좀 이제 조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그 포괄적인 지도 감독 권한 조문, 아주 이것은 저는 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제한이 좀 필요하고 좀 가감하게 삭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 뭐 특히 이제 최근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그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큰 이유는 이제 지금의 그 의료 상황은 국민의 그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이 필요하고 또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을 구조 1항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할 건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환기고 예.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정부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말 과감한 규제 개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원래 만약에 국회에서 이 법안의 그 구조 1항을 과감하게 좀 드러내고 또 교육부가 이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를 해주신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등교육에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 100년 동안의 우리 교육 인사 이쪽 이 교육 이런 부분에서 뜯어고치지 못해 요거 하나만 해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거죠? 예, 뭐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시는 예. 그 법안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뭐 교육부가 최대한 국회와 협력해서 정말 그 역사적인 그런 큰 이제 변화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뭐 의료 사태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번 정부가 그 교육부의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하는 정부지만 또 필요한 그 간섭과 그 필요한 조치는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생, 기업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둔 대학의 자율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사 운영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생 학습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산학 협력 강화, 학생 지원 등의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춰서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100% 공감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교육부도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7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 갈등도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표현을 했지만은 교육이만큼은 표현 자체도 좀 교육이 다운 저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교육부가 그런 이제 방향으로의 그 법 개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등교육법 전문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 및 통과를 위해서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6월 9일 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또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둘러본 현장에는 아직 어떤 준비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보죠.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갔다 왔는데 기존에 125명의 한 학년이 사용하던 강의실을 내년도 입학생 163명이 쓰지 못해서 의과대학교가 있는 캠퍼스가 아닌 다른 캠퍼스, 학생회관, 강당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학교 측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네. 사실 지금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대 교육의 그 질 제고라는 그 정말 중요한 과제가 굉장히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 비상 대책의 경우도 하루 빨리 좀 학생들이 복귀해서 이제 의료 교육의 질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이자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6,062억 원을 투입할 올해 내년에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또 총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이제 재정적인 확보도 돼 있는 만큼 학생들이 꼭 좀 빨리 돌아와서 의대교육 선진화에 같이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부산대학교 병원은 양산 캠퍼스가 있고 부산 아미동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차로 이동을 하고 일을 하면은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 여건이 2025학년도 졸업생이 없이 증원된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1인당 전공 강의실을 활용 면적이 2.19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0.94가 줄어버려요. 가장 심각할 때는 2027년도 되면은 0.88이야. 그래서 제가 0.88이 어느 정도냐? 이거 보면은 딱 이겁니다. 이거 딱 요거. 요게 딱 이게 0.88이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게 지금 되겠느냐 하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전체적으로 꼭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좀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좀 양질의 교육을 좀 이양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 비상 대책에 포함시킨 것이 네. 각 대학들이 좀 이제 앞으로 그 학기별로 아이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규모로 또 어떤 질적인 것을 담보해서 좀 교육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 계획서가 뭐 저희가 뭐 지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교육부가 그 계획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 지원을 해드리고 또 어떤 지원을 해드릴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좀 신속하게 지금 이제 질을 높이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지금 절차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교육부는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축 건물이라든지 의대 건물에 이게 필요한 이런 것을 할 때 예타 면제 이런 것도 좀 각 부처하고 신속하게 좀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좀 해주기를 간곡히 좀 예, 부탁을 이미 그 예타 드립니다. 면제 방침은 지금 정해졌고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주 모범적인 질의를 해주신 김대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국교위 질문할 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서 좀 우리 이배용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 두 분하고의 의견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좀 억울하시겠어요? 이배용 위원장 억울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른인데 뭐. 자, 정대하 의원님, 상임위원님. 네. 정대하 의원님은 대학 총장도 하시고 저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하셨죠. 네. 그다음에 여기 상임위원 하셨죠. 네.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하죠. 그런데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어느 직책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평교수가 제일 좋았습니다, 의원님. 아, 그래요? 예, 놀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활동도 쉬웠고요. 좋았습니다. 정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아, 그건 나이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대하 의원님은 지금 공직자입니다. 네.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심하게 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하세요.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저는 하고 정치 정치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고 필요한 발언을 했지 정치적 아니, 발언 그리고 안 했습니다. 상임위원 저기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한테 아까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국감장에서 하면 안 되죠. 누가요? 본인이 잘할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한테요? 김영호 위원장님한테. 학교 규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 그렇게 됐든 간에 학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총장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니 안 된다.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 네. 네, 나중에 넘어가시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뭐, 우리 네, 교육부 장관님, 예, 지금 전국에 대학이 몇 개나 있죠? 4년제가 한 200여 개, 네. 전문대가 한 132개 있죠. 예. 수도권에 157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 사립대학이 한 145개 정도 되죠. 네, 네. 앞으로 학력 인구도 문제가 있고 또 수도권의 과밀 해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의 재정적인 등록금 문제도 있고 이런데 대학 간의 통합은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지금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스스로 좀 퇴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 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이 좀 이번 회기에 좀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에 예를 들면은 명지대하고 명지전문대, 수원대하고 수원과학대 이 두 개가 지금 통합을 하겠다고 교육부에 그렇게 했는데 한 2년여 정도 시간을 끌다가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으로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좀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제 수도권 정비법이나 이런 쪽에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저 인원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수도권에 좀 늘어나지 않고 지역으로 이렇게 위주로 통합을 하면 그건 얼마든지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네, 좀 가감하게 퇴출할 수 있는 대학은 퇴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통합할 수 있는 대학들은 과감하게 좀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장관님 저희도 생각 어떻습니까? 예, 노력을 하고요. 또 그다음 말씀드립니다만 그 법제화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의대 정원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 이탈이 지금 좀 심각합니다. 네, 장관님, 2035년에는 의사도 부족하지만 그 즈음에는 이공계 인재를 비롯한 산업기술 인력도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2024년 서울대학교 수강 현황을 보면은 많은 수의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만일 휴학을 이 신청한 다수의 학생들이 올해 의대 증원을 노리고 의대 진학을 위해서 휴학을 한 것이라면은 이 학생 개인적인 대학 당국에서 또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하나의 통계가 2023년도에 반도체 관련 학과 등록 포기율이 한양대 275%, 연세대 130%, 고려대 72%, 서강대 80%. 대학교 합격만 하면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이게 보장이 돼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의대로 간다. 이거는 좀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또 이공계 인력에 대한 그 강조를 하면서 지원도 대폭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입시제도 개혁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이 부분을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은 4년간 11,000명의 이공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공계 정원을 2,200명 정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인재도 부족해서 천인 계획, 개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외 반도체 인재를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의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2,000명을 이렇게 정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의대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산업 인력, 이게 반도체 인력,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데 요게 다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의대 문제도 있지만은 교육부에서 다각적으로 좀 이공계 여기도 좀 가감하게 좀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좀 인재를 육성을 시키고 또 해외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은 가감하게 좀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교육부도 똑같은 지금 문제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많이 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배영 위원장님, 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주 사회적인 경륜과 아주 국가의 어른으로서 참 고생하시는데 안 들리는데 조금만. 네. 안 들리십니까?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배영 위원장님을 띄워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임한 지 2년 되셨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취임하고 나셔서 지금 2년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국가교육위원회 자체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나 그러니까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기구입니다. 단지 어려운 거는 예산 인력뿐 아니라 여기가 이제 그 양쪽 그 정당에서 추천하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또 같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고 이거를 조율 합의해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 목적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 이거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위원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불협화음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34차 회의에서 표결로 한 거는 단 3건입니다. 대체로 합의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표결을 한 것이 더 이제 드러나니까 상당히 어렵구나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이 도와주셔서 합의로 되게 갔고요. 3건만 표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네네.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도 되기도 전에 이게 바깥으로 이게 자료가 굉장히 유출이 많이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제일 어려움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출 자체보다도 이걸 국민들이 결정된 걸로 알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뭘 하면 사교육이 또 글로 남발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공신력과 신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래서 시안이 나올 때까지는 유출되지 않아야 학부모님들도 혼란을 안 갖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만일에 선논술을 한다면 또 논술 사교육이 있고 이런 데서 조금 무르익어 가면서 또 실제로 본회의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토론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은 상당히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두 가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첫째 한일 관계, 두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이거 충분한 협의는 하겠지만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유출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네.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이랬는데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회적 기반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하여튼 유념을 하셔서 좀 지도력을 잘 펼쳐주시기 네,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를 봐도 예. 우리 양쪽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지 제 의견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네. 합의를 위해서. 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 9월 13일과 15일 싱가포르 출장 다녀오셨죠? 네, 네, 네. 이 출장 보고서도 위원장님도 출장 보고서 쓰십니까? 아직은 안 쓰고 이제 종합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싱가포르 가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싱가포르에선 다양하게 기술교육원, 니안 폴리텍, 스킬스퓨처 그리고 인성학교, 여학교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해서 그리고 국제학교 아주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도 좀 아마 이거 오류가 있으면 이 시간에 네. 제가 바로 잡으라는 네.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10월 5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이 일반 대학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 싱가포르처럼 폴리텍대를 대폭 늘리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까?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서울경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터넷 신문은 바꿨습니다. 직업교육 전문대학 포함해서 확대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폴리텍을 늘린다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서울경제신문에 그러니까 저건 지면이라 성채윤 기자는 통화했고 팩트 체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예. 인터넷 신문은 고쳤어요. 예. 고쳤으면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게 하면은 지금 이 4년제 대학 그다음에 전문대학에 직업교육 이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폴리텍대학은 노동부에서 지금 관리 감독하죠. 맞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지금 제가 할 발언도 아닙니다. 제 그렇죠. 소관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제가 아닙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네, 이렇게 네. 하는데 한번 그러면은 소개는 어떻습니까? 이 위원장님 저는
우리나라도 직업계고 전문대학 그리고 뭐 폴리텍 등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현장 인턴십 확대 등 산업계하고 연계성 제고와 같이 질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얘기했고요. 남성이 전문대학 전 위원장한테도 직업계고를 전문대학 같은 걸 활성화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번에 위원장님의 이제 기사에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거를 하고 저 위원장님 전문대학교와 폴릭대학 두 학교가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글쎄 그 전문대학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계 그 진로가 있는 거고 폴리텍은 조금 그 전문대학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일반 대학의 계약학과 경우에 그 역할과 교육 내용이 상당 부분에 폴리텍 대학하고 이렇게 좀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은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의 계약학과는 싱가포르에서 이야기하는 폴리텍 대학과 기술교육원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직업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학력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6년 연속 대학 등록금이 동결을 해서 매년 악화되고 있고 대학 재정 속에서도 신입생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이라든지 일반 대학 구성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폴리텍 대학을 이게 늘리겠다 이런 거로서 저한테 굉장한 이 항의 전화뿐만 아니라 이래 네. 와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네. 뭐 대학 총장님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는 게 네. 저는 타당하다 네, 이렇게 제 생각합니다. 소관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배용 위원장님 네,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국교입법 제19조 3항에 보면은 국교위원장은 국교입법 시행령 제21조 3항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여기에 상임위원도 포함됩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다 공무원들이니까요, 지금. 자, 저 정대화 우리 상임위원님, 정대화 상임위원님. 예. 나는 우리 정대화 상임위원님이 굉장히 참 열정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면에서 상당히 좀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대학 총장도 하시고 또 장학재단 이사장님도 하시고 또 시민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연한 재학 총장할 때는 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지금은 엄연한 공직자의 한 분입니다. 저는 내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밖에 나와서 자기 우물에 침을 뱉는 이러한 행위는 저는 공직자로서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위원님 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짧게 말씀드릴까요? 길게 말씀드릴까요? 아이도 뭐 알아서 좀 해보세요. 적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그 국교위라는 물에 샘물을 붓는다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국교위에 침을 뱉었습니까? 와서 계속 뭐 집회하는 아니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니 그거는 얼마든지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내부에서 안 되면은 바깥에 와서 위원님 기자회견하고 그거 또 저런 정치적인 행사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인 행사를 제가 언제 했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정치적인 행사에 아니 참여했잖아요. 교육 토론회 하는데 와달라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제가 정치하러 갔습니까, 위원님? 아니 지금 그 제목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아니 합니까? 거기에 저 민주당 교육위원님들 6분이나 와 계시고 그리고 저
전국에 그 교육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인사했습니다. 와달라고 아니, 해서. 그게 그러면은 정치 행사입니까? 좋아요. 그렇게 이제 100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는 왜 불참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9월 15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그 초안일지 초초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맹탕이어서요. 언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모든 언론이 맹탕 토론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맹탕 토론회냐? 비전 하나 얘기하고 12가지 과제를 얘기하는 12가지 과제가 이런 겁니다. 아이들 잘 가르칩시다. 선생님을 예우합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국가발전 계획입니까? 전 이거 발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가 국교위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이 그 토론회에 앉아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 대학교 2학년 리포트도 안 되는 발표문입니다. 그러면은 저 정대화 의원님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보다 좀 힘이 세신 분 때문에 말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그 열정과 그 정열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 이배용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태준 상임위원하고 우리 정대화 우리 상임위원 세 분이 조금 단합하고 힘을 합쳐서 진짜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좀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는데요. 아까 정성국 의원께서 그 2년 전에 있었던 얘기했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국가교육과정을 의결하는데 우리는 사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의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난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배용 위원장께 제안을 했어요. 이거 소위원회 구성해가지고 5인 소위원회로 합시다. 그래서 경북대 총장을 소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2명씩 했어요. 그랬는데 합의가 잘 안 됐는데 거의 근접을 한 게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라도 합의해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배용 위원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는 그래도 합의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교육부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시간보다도 열흘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 정도는 하자고 그랬거든요. 중단해 보세요. 그래하고 그래서 그러한 열정과 그런 걸 정열을 가지고 세 분이서 우리서 티타임 아침에 출근하시면 티타임도 안 하십니까? 아예 얼굴도 안 보십니까? 저는 국교위 상임위원 2년 하면서 이배용 위원장님하고 식사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거는 식사를 같이 좀 하자고 하시지 그래요? 예,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정대하 의원님, 이배용 위원장님은 좀 잘 보필해가지고 서로 좋은 이 최대 공약수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준 상임위원님, 중간에서 좀 합을 좀 하세요. 그걸 좀 아니 우리 문용복 간사하고 지금 우리 조정훈 간사 합의 잘한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시겠죠? 네. 네, 우리 김재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